나열하기, 세어보기, 관찰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를 발견하는 능력. 딱 이 문구를 봤을 때 이게 뭘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혹은 어떤 능력이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규칙을 찾으라는 건가요? 아니면 일일이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건가? 둘 다 맞아요.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 어떤 규칙, 내가 뭔가 풀어가야 할 실마리, 이걸 찾아가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네. 그걸 찾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관찰, 다 일일이 세어보는 거,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업을 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런 표현을. 어떤 표현이요? 얘들아, 여기서 뭐 해야 될까? 괜히 그림 그리고 싶네? 괜히 세어보고 싶네? 선생님 왜 그래야 돼요? 이유가 뭐 있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수업할 때 괜히 이걸 하고 싶다, 이런 능력을 키우려면 너네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여기서 세어보고 싶다, 여기서는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여기서는 식을 세어보고 싶다. 그냥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어. 너무 좋은데 그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해봤더니 답이 나온 거야. 사실 대부분 다 이렇게 풀어요. 맞아요. 그 옛날에 드라마에서 홍신맛이 나서 홍실하게 먹이는 뿐인데.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같은 거 유도할 때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얘를 뜬금없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거기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근데 만들으니까는 그냥 만들어보자, 선생님들 만들어보자 하는 거야. 모든 2차식은 다 완전 제곱식 더하기 상수를 표현할 수 있어. 아닌 게 없더라. 왜? 그게 바로 나열하기, 세어보기, 관찰 등을 통해 발견한 원리예요. 내가 2차식을 이렇게 저렇게 발견을 해봤더니 네. 그렇게 되더라. 네. 2차식이라면 빠지지 않고 다 되더라. 이걸 경험적으로 얻는 거죠. 여긴 이유가 없어. 해봐서 나오니까 된 거야, 그냥. 그러면 이제 유추를 통해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를 발견하는 능력은 어떤 말인 것 같으세요? 유추를 통해, 이건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면은 이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네. 유추가 뭐죠? 유추가 예상하는 거죠. 예상하고 뭔가 추리하는 거죠. 네.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유는 이제 종류를 뜻하고 네. 그걸로 미루어 네. 추리를 한다 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같은 종류가 있어.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얘 성질이 이러니까 이 안에 있는 비슷한 다른 무언가도 같은 성질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리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문제 풀 때 했었던 감 있잖아요. 네. 왠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떠한 종류의 특징이 있었어. 근데 내가 얘 보니까 정확하진 않아도 뭔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는 게 유추라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괜히 이거 하고 싶네. 이게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추론 능력을 쌓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학생들 중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유추가 필요하고 중요한 건 맞지만 거기서 끝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실 이 뒤에 이어져야 될 활동들이 더 있거든요. 지금은 유추 얘기만 하니까 이런 활동이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끝이 나버리면 안 돼요. 그 뒤에 이어진 활동들을 꼭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끝내고 답 찾았으니까 여기서 딱 멈춰버린 학생들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걸 살려가는 부분들은 잘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여기서 끝나지 않게끔 관리해주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반성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가 유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아이들이 안 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 다음 단계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배우는 개념마다 달라요. 초등학생은 유추 이상 나갈 일이 사실 잘 없어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뭔가 식, 증명 이런 것들을 배우죠.
그러니까 내가 관찰한 이 성질, 왠지 이럴 것 같았어. 이것을 엄밀하게 다져가는 과정이 그 다음에 필요하기는 해요. 지금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관찰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정말로 그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우에 다 된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수학적 스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학년을 올라가면서 네.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수학 선생님들이 생각해야 될 핵심인 거예요. 아이들이 일단은 세 개 만들어서 다 센단 뭔가를 했어.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원리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입증하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배운, 이미 대학교 때 가서 배운 그 수학적 엄밀성 말고 네. 아이들 수준에서 어떤 단계를 거치고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단원별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원에서는 뭘 해야 되고 또 다른 단원에서는 뭘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교과서에 예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나는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수업을 구성해서 혹은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 다시 내가 체크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학습을 시켜볼까, 이런 게 고민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고민들 없이 그냥 문제집에 실려있는 거 풀고 풀이 과정 알려주고 이런 수업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답을 찾는 걸 위주로 학습했던 아이들은 네. 결국은 정답 찾기라는 행동이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뭔가 아이들이 이제 틀에 박힌 정형화된 문제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양하게 틀려보고 사실 뻘짓도 좀 해보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추론 능력을 기를 수가 있다. 일일이 세야 돼. 언제까지? 안 셀 수 있을 때까지. 근데 사실 초등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일일이 경우의 가지수를 다 세야 되는 경우. 맞아요. 이게 가장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아이들의 실력이 판가름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추고 안 맞추고를 떠나서 그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도전하는 아이가 있고, 아 이거는 식으로 한번 해결이 안 되겠네? 포기하는 아이가 있고. 근데 도전하는 아이로 기르려면 아이들이 하나하나 세고 있을 때 이런 거를 답답해하지 말고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칭찬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하신 게 추론 능력이 이런 거라는 거는 알겠는데 가정에서 엄마가 아빠가 아이의 추론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의 추론 능력을 키워주는 어떤 활동을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방식의 추론은 이제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이야기일 거예요. 다만 부모님들께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제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이 수학에 대한 뭐 수를 갖고 놀거나 뭔가 하는 이런 환경 안에 같이 들어와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추론 능력을 키워주려고 뭘 의도하지 않아도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는 환경 안에만 넣어주면 알아서 배운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1학년인데 스마트폰 공기계를 줬어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란 게 한 3개월 지났는데 와, 내가 안 잠가 놓은 어떤 앱들 있잖아요. 네. 이걸 다 열어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앱을 사용하는 법을 다 익혀놨더라고. 문자 메시지 사용법, 뭐 문자 보내는데 뭐 스티커 붙이는 거,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뭐 디지털 서명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로 무슨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그리고 사진에 자기가 셀카 찍고 이거 열어가지고 막 배경 막 꾸미고 색칠하고 네. 알려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이걸 지금 하고 싶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알아서 다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야 할 가장 큰 덕목은 아이가 하고 싶어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또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또 부모님의 면밀한 관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관찰을 통해 뭔가를 배워야 되듯이 부모님도 아이를 관찰해서 아이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런 걸 좋아하더라, 이런 환경에 있으니까 뭘 하더라, 이런 관찰들을 통해서 아이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어떤 행동을 하게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들도 관찰을 통해 학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조금 인상 깊었던 게 결국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부모님들은 시행착오를 덜 했으면 좋겠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게 오히려 추론 능력을 키우는 걸 저해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인상적인 것 같고, 아이들이 많이 지금 어렸을 때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고 보면 그 과정에서 추론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거다. 그렇죠. 어렸을 때 시행착오를 겪는 게 고등학생이 돼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타격감도 고등학교 때서 시행착오 하면은 재수 삼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 시행착오를 해서 나중에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사실은 최고의 효율이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지 나중에 편하다. 그렇죠. 시험 때 가서 노가다 하려면은 늦어요. 그리고 그때 노가다를 하려고 했다면 미리 했겠죠. 시험 때 노가다 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은 미리 했을 거야. 시험 때 노가다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어떻게 풀지? 이러다 그냥 시험 시간 다 가고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한 추론 능력의 핵심은 이제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이 핵심 원리를 발견하는 능력은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다. 결국은 최대한 많은 노가다를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추론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발견한 것을 외우는 방식으로는 절대 키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일화가 생각이 나네요. 유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일일이 세야 되는 문제를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최상위 문제 있잖아요. 네. 심화 문제.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제가 숙제를 내줬을 때 이제 어머니께서 상담전을 주셨어요. 이 한 문제를 가지고 1시간을 붙들고 있다. 걱정해서 상담전을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오. 너무 칭찬할 일이잖아. 어머, 이 문제를 1시간을 붙들고 있어. 몇 너무- 학년이었어요? 지금 4학년이고 3학년 때. 3학년 때? 3학년 때 전화를 주셨어요. 네, 진짜? 이 어머니는 굉장히 효율을 따진 어머니였어요. 1시간 안에 한 30문제, 40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근데 얘가 해야 될 것도 또 많아. 근데 1시간 동안 이 문제를 붙잡고 있어. 선생님 하나하나 다 세고 있어요. 너무 부러운 게 뭐냐면은 어떻게 3학년짜리가 1시간 동안 그걸 세는 집중력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는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춤을 추고 기뻐할 일이다. 어머니 기뻐하세요.